저는 홍시입니다. 오늘은 신형 G90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와! 이게 바로 풀체인지 신형이에요. 오늘 저도 처음 보는데요. 일단 첫 느낌은 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형 G90은 무광, 유광 합하여 총 13가지의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컬러는 바로 카프리 블루 컬러인데요. 블랙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블루 컬러가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G90은 뭐다? 바로 2열이 진짜잖아요. 2열부터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넓다. 이런 데서 맨날 타고 싶네요. 그러면 출발하도록 해볼게요. 고! 플래그십 차량답게 2열에 먼저 앉아보았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정말 편안하고 넓다인데요. 일단 대형 세단인 만큼 전장이 5m가 넘고 또 휠베이스가 3m가 넘기 때문에 굳이 롱 휠베이스를 안 타더라도 그냥 이 G90 일반 모델로도 굉장히 공간이 넓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간 풀옵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2열 독립 제어가 됩니다.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된 모델이라서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만져보면은 부들부들하고 좀 촘촘한 그런 가죽 느낌이 듭니다.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이게 옵션가가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헤드레스트도 이 쿠션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해요. 슈퍼 드리븐 차량인 만큼 여기 이 사장님 자리에는 다리 받침대부터 해가지고 발 마사지 시트, 뭐 마사지 시트 온갖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도어 트림에 보게 되면은 누워서 갈 수 있는 릴렉션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원터치로 누르게 되면은 1열 시트가 앞으로 좀 더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2열 거주성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오, 1열 시트가 꽤 멀리까지 가는 것 같네요. 오, 이렇게 되면은 이 2열 공간이 월등하게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 받침대까지 이렇게 샥 올려서 쓰면은 정말 완전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 와, 제가 지금 이거 끝까지 당겼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누워서 가는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편안한데요? 여기 마사지 시트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제네시스 차량들은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약간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지금 여기 신형 G90 이 2열에 들어간 마사지 시트는 정말 무슨 뭐 바디 프렌드처럼 이렇게 볼로 꾹꾹꾹꾹 눌러줍니다. 여기 등허리가 지금 굉장히 시원해요. 물론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편하면은 이동할 때 좀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승차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신형 G90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이게 옵션가가 350짜리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상고를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더 무게중심이 하체 쪽에 잡힌 그런 주행감을 만들어주고요. 지금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롤링 같은 게 전혀 없고 또 이런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또 서스펜션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드라이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차체가 굉장히 크고 또 대형 세단 하면은 뭔가 막 육중한 움직임 막 우오 막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실제로도 과거 G90을 타더라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신형 G90은 좀 더 스포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이 이 승차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 있고 없고의 승차감이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행 중에 제동을 하더라도 2열의 감도는 많이 쏠린다는 느낌이 없어요.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제일 큽니다. 지금 좀 풀브레이킹 정도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살짝 쏠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커스토미가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이 2열 승차감을 극대화시켜주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굉장히 소프트하게 잡아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브레이크를 지금 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승차감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되게 우둘투둘한 도로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안 느껴져요. 지금 제 전방 시야는 막 지금 크랙 나 있고 장난 아니거든요. 막 포트홀 있고 난리가 났는데 2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잘 포장된 도로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미세한 진동은 엉덩이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 빈도가 크지 않다인데요. 이 차량은 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로 한번, 카메라로 한번 전방 상황을 한번 이렇게 예의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크랙이 있는 도로에서는 서스펜션을 위로 쑥 하고 높여줘요. 그러면은 이 진동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두둥두둥 소리는 들리거든요. 근데 진동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구형 G90을 탔을 때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물론 구형도 편안하긴 했습니다. 편안하긴 했지만 기존 G90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신형이 한층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대형 세단인 만큼 2열에 각종 편의 옵션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이 300만 원짜리 이 2열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듀얼 모니터는 여기 센터에 있는 컨트롤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세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에는 뱅앤올룹슨 스피커, 이게 옵션가만 400만 원짜리인데요. 스피커가 총 2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막 필러에도 다 들어가 있고 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G90을 타게 된다면은 영화관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동식 선스크린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거 봐요. 여기 C필러 뒤까지 이렇게 사생활 보호를 해줍니다. 이 암레스트를 열게 되면은 안쪽에 적외선 살균 소독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 추세답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공간은 한 생수병 2개 정도 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터치 스크린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시트는 물론이고 마사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 등허리, 요추, 뭐 뒷구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트 조절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공조는 물론이고 라이트까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도 다른 차량과 다르게 뭐 삼투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플래그십 차량답게 일반 차량들보다 훨씬 더 뭐 초미립자까지 건져낼 수 있는 좋은 비싼 공기청정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도 왠지 고급스럽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지 클로즈 드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자동문이에요. 그리고 닫을 때도 여기 버튼 하나로 누르면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짠! 신형 G90을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세단답게 가속감이 굉장히 묵직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 중인데도 되게 조용해요. 일단 이 마이크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귀로는 정말 조용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저 앞에 지금 코너가 있는데 제가 코너링을 해볼게요. 자, 코너링. 와, 야, 이거 뭐야? 아니, 지금 이 톨 나가는 구간이라 가지고 코너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거의 썩힌 만큼 굴절되는 코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살짝 기울어지긴 합니다. 워낙 승차감이 좋은 대형 세단이니까. 근데 체급치고 이 버텨주는 힘이 상당합니다. 야,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도 크긴 하지만 이게 후륜 조향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능동형으로 이런 코너가 좀 심할 때에는 뒷바퀴 각도를 조절해주면서 이 코너 각을 좀 더 예리하게 가줍니다. 확실히 이 5m가 넘는 전장을 가진 차량들은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대형 세단으로 코너링에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차가 이 G90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플래그십 G90도 피해갈 수 없다. 풀악셀 타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를 낮추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이야! 오! 와! 야, 뭐야 이거?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갑자기 빨라져서 조금 브레이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풀악셀을 할게요. 풀악셀! 야!
오! 와! 야! 야! 진짜 뭐라 그러지? 약간 비행기 탄 것 같거든요? 약간 전기차 탄 느낌도 나고, 제가 또 최근에 전기차를 타서 그런지 모르게 되게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변속이 되면서 빠르게 쏴주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또 조용해요. 이게 액티브 로드 캔슬링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잡소리, 이런 소음 같은 것들을 다 막아주거든요. 근데 이런 엔진음까지 막아줄 줄은 생각도 못한 전개! 이 G90이 풀 체인지가 되면서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G80을 시작해서 GB80 그리고 GB70에도 들어가는 V6 트윈 터보 람다3 3.5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래도 플래그십 차량인데 5.0 정도는 그냥 놔두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가속감이 부족하진 않아요. 제가 이 3.5 터보 엔진을 뭐 G80이나 GB80이나 GB70에서도 느껴봤기 때문에 또 탈 때마다 정말 우와 소리가 나는 엔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차 중량이 3톤이 넘는 이 대형 세단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속되는 느낌도 굉장히 좋은데요. 뭐 G80과 GB80을 비롯해서 같은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션 반응감도 좋고, 특히 이게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할 때 그냥 진짜 전기차처럼 미끄러지듯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변속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브레이크가 뭔가 좀 스포티해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자, 이렇게 속도를 조금 올렸다가 브레이크 밟게 되면은 뭔가 팍팍 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2열에 탔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건지 안 밟은 건지 모를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제동이 되는 타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열에서 이 운전석에서의 감도는 의외로 스포티합니다. 약간 G80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이 3톤이 넘는 큰 덩치를 빠릿빠릿하게 제동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밟았을 때 다운시프트가 바로바로 딱 됩니다. 자, 이 G90의 운동성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이게 진짜 2열과 1열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구나. 2열에서는 그냥 뭐 편안하다 라는 범주였는데 1열에서는 약간 제가 기차를 운전을 할 줄은 모르지만 약간 기차 운전사가 된 그런 기관사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후미가 좀 반박자 늦게 따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1열이 먼저 다가가죠. 물론 1열이 먼저 간 다음에 2열이 이 뒷덜미가 조금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후륜 베이스 기반의 풀타임 4륜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좀 후륜 베이스가 강해서 그런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그 색채감이 조금 옅어요. 확실히 이 무게감이 있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날렵함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너 드리븐을 만족시키기 위한 운전의 재미를 위한 세팅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전 버전에 비해서 소폭 상승을 한 것이지 운전의 재미가 있는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긴 뭐 근데 운전의 재미를 느끼시려면은 G90을 타시면 안 되죠. 차라리 70이나 80을 타세요. G90 일반 모델은 8,900만 원대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탈만한 옵션 조합을 하면은 대략 9,00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막 억대가 막 갈랑말랑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 버전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꽤나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G90을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법인카의 넘버원인 만큼 회장님들은 고민하고 타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가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일반 오너분들께서는 조금 가격 진입 장벽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고급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타게 된다면은 그만큼 어깨를 으쓱할 수 있게 만드는 차량인 거죠.
어차피 법인카 이 뒷자리를 타시는 분들은 가격을 생각 안 하실 테니까 오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일단 플래그십 차량답게 그냥 깡통만 구매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편의 안전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옵션들은 많이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장이 길잖아요. 그리고 또 운전대 감각을 조금 더 소폭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을 넣으시면은 그래도 운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 사시는 거 이 뱅앤올uf슨 스피커 이게 400만 원짜리긴 한데 정말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은 뭐 법인카든 오너든 무조건 넣으셔야지 이 프리미엄 승차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억 단위가 되는데 가격이?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옵션가가 300만 원이니까 죄송 이 뱅앤올uf슨 스피커를 빼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